아카시 나무. 햇살이 마냥 따스하기만 한 늦은 봄날, 바람결에 실려오는 아카시 나무의 향기는 달콤하기만 하다. 아카시 나무는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달린 하얀 꽃송이들마다 향기로 또는 그 부드럽게 하얀 꽃빛으로, 그리고 실록의 싱그러움으로 찬란한 5월의 주인공이 되곤 한다. 지은이가 이렇게 꽃향기 운운하니 분명 아카시아를 이야기하는 듯 싶은데 왜 아카시 나무라고 부를까 의아한 이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와 친숙한 이 나무를 두고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이유는 아카시아라는 나무는 열대지방에 자라는 엄연히 다른 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 나무의 학명은 로비니아 푸세우도 아카키아로 로비니아 속에 속하는 가짜 아카시아라는 뜻이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진짜 아카시아가 되어버렸는데 이 나무는 아카시 나무이다. 아카시아라는 이름이 주는 세련되면서도 아름다운 그 느낌이 못내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니까. 아카시 나무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콩과에 속하는 낙엽성 화렵수이며 아주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이다. 지금은 우리의 어느 땅에서나 볼 수 있는 가까운 나무가 되었다. 잎은 9 내지 19개의 작은 잎들이 깃털처럼 줄줄이 달려 있는데 이런 잎들을 우상복엽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같은 숫자의 작은 잎들을 가진 복엽을 골라 따서는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하나씩 잎을 땄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5월에 피는 유백색 꽃송이는 작은 흰나비를 닮았다. 멀리서 보면 희게만 보이지만 꿀이라도 빨아보려고 떼어내보면 꿀샘이 있는 근처에는 좀 더 진한 색소가 나와 벌들이 금세 꿀을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을에 익는 열매는 콩과 식물인 만큼 갈색의 긴 꼬투리가 달려 오래 남아있다. 아카시 나무를 대하는 우리네 심정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산을 망쳐버리는 아주 몹쓸 나무가 되는가 하면 꿀이 많고 꽃이 아름다우며 향기가 좋고 용도가 많은 추억 속의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도 한다. 아카시 나무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이들 말로는 목재가 쓸모없고 이 나무가 자라는 숲은 을의 나쁜 숲이며 그 중에서도 도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나쁜 점은 바로 조상의 맷자리에까지 뿌리를 뻗어가는 것인데 없애려고 무진 애를 써도 도저히 어떻게 되지 않더라고 한다. 아카시 나무가 우거진 숲은 대개 잡풀이 적다. 워낙 생장이 왕성하여 스스로 자라는데 많은 양분이 필요하므로 다른 식물이 나누어 쓰지 못하도록 일종의 독성을 내보낸다는 것이다. 생태계의 다양성 측면에서 본다면 나쁜 점수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반대로 콩과 식물인 아카시 나무는 공중질소를 뿌리혹 박테리아로 고정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기능도 한다. 이렇게 아카시 나무가 우리에게 나쁜 선입견을 주는 요인에는 일제히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아카시 나무는 1890년 중국을 거쳐 일본인의 손에 통해 인천으로 처음 들어왔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의 황폐한 산을 긴급히 녹화하기 위해 전국에 심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망치려고 좋은 나무 다 베어내고 산에 몹쓸 나무만 잔뜩 심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아카시 나무는 빨리 자라고 또 땔감을 공급해야 하는 목적 때문에 전쟁 후에도 많이 심었으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창 치산 녹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산림보호에 힘을 쓸 때도 이 나무의 가시가 입산을 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 권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카시 나무는 그 청량한 꽃향기가 아니더라도 장점이 많다. 먼저 이 나무는 약으로 쓴다. 잎은 특히 이뇨작용이 뛰어나고 신장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약재로 이용하는 부분은 주로 뿌리의 껍질인데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잘게 썰어 건조해 놓고 달여 마시면 이뇨, 수종,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봄철에 어린 잎을 나무로 부쳐 먹으며 샐러드를 해 먹어도 풋풋하니 그 맛이 좋다고 한다. 꽃이 피면 꽃과 어린 잎을 섞어 튀기거나 무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다.
다 자란 잎은 살짝 찐 다음 손으로 비비면서 말려 차로도 마신다. 풀냄새 같은 것이 나긴 하지만 이뇨 효과도 있고 좋다. 아카시나무는 양분도 많아 사료로 아주 좋은데 문제는 그 가지에 있다. 가지째 자른 다음 말려서 잎이 떨어지면 그때 사료로 쓰곤 하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시 없는 아카시나무로 만들어 보급했다. 그러나 이제 꼴을 베어 사료를 하던 시대가 다 지나가서 이마저 흐지부지된 상태이다. 사람들은 아카시나무를 두고 목재로는 아무 쓸모없는 잡목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이 나무를 땔감으로 쓰려고 계속 베어내었고 그 후로는 없앨 궁리를 했으니 아카시나무는 제대로 자기의 수용을 한번 만들어보지 못한 채 못생긴 잡목이 되어버린 까닭이다. 아주 드물지만 제대로 길러놓은 아카시나무 숲에서 듬직하게 자란 그 줄기를 본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아졌다. 아카시나무의 목재는 강도가 높고 비중이 커서 내구성이 강한 데다가 무늬와 색상이 아주 독특하다. 일반 목재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고급 특수 목재로 수입하는 다른 나무보다는 값도 싼 편이어서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카시나무는 꿀의 생산량을 따져보더라도 어쩌면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나무일지도 모른다. 잘 자란 나무 한 그루에서 딸 수 있는 아카시나무 꿀의 양과 그 가격을 생각해보면 한 그루에서 그것도 매년 그만큼의 수익을 주는 나무가 또 어디에 있을까? 꿀값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우리나라에선 아카시나무는 많이 심어도 시원찮을 지경이다. 꽃이 피는 시절의 아카시나무 숲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헝가리 같은 나라에서는 수없이 많은 아카시나무 품종을 만들어 개화기를 늘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조성하여 크게 덕을 보고 있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아카시나무를 심자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잘 자란 우리의 숲에 굳이 아카시나무를 들여놓을 필요는 없다. 그 왕성한 생명력은 분명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 벌어진 땅에 아카시나무를 제대로 심어 가꾼다면 아카시나무는 스스로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는 공기 중의 질소를 양분으로 삼아서 잘 자라 우리에게 몇 갑절의 보온을 할 것이다.